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는 너무 수요가 엄청 핫했죠. 엄청 핫했다가 지금 잠깐 수요가 줄어드는 거 맞아요. 모든 산업 다 마찬가지예요. 핫했다가 잠깐 좀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미국은 똑같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탕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도 힘든 시점이죠. 네. 근데 삼성이 또 떴어요 이번에. 갤럭시 24. 와 사전 그 신청 폭주로. 저도 지금 살까 말까. 이게 좀 접히는 경우 살 텐데. 접히는 경우 꽂혀가지고 저는. 삼성은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휴대폰은 워낙 안 좋았고 사실 거의 반도체만 먹고 살았죠. 가전도 좀 그냥 골방건했고 반도체를 먹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야 중국에 팔지 마!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못 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이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이거 미국이 하지 말라는데 어떡해. 그렇죠. 차주 잘못 나갔다 우리 일본처럼 되면 어떡해. 어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반짝 엎드리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삼성에 대해서 지금 되게 안 좋은 기사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럴 때 오히려 또 사야 된다 봐요. 네. 안 좋은 기사 나올 때 이걸 누구나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는 게 단기적으로는 고통일 수 너무 있는데 고통이긴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건데 잘 되겠죠.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도 그렇고 네. 2차전지도 마찬가지다. 네.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세몰트가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세몰트는 오래 원래 있었대요. 환경 방송 나가가지고 그 오는 당일날 네. 아침에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네. 뭐라 했어요. 6시간인데요. 6시간. 비행기 내리고 뜨고 뭐 중간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시간 빼면 그 최태원 회장이랑 뭐 삼성전자 뭐 간다는데 6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박이 넘게 있었더라고요. 와서 처음에 삼성전자 그 평택 캠퍼스 갔다가 중간에 어디 무슨 호텔 가가지고 최태원 회장에 면담하고 다시 삼성전자 서초로 갔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그 정도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보고 가야 된다 봐요. 네. AI에서 삼성이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면 그 반도체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 CEO인 샘 알트먼이 네. 차기 모델 개발을 위한 AI 칩 확보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네. 진짜 그 삼성전자와 SK그룹의 주요 경영진을 만났는데요. 네. 이 반도체는요. 그 엔비디아에서 수주하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그런 거랑 다른 반도체인 건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건 아직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네. 빅테크들도 네.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려고 네. 자체적으로 막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가? 당장은 안 될 거예요. 물론 근데 어디든지 간에 엔비디아가 사실은 제가 젠슨왕이면 되게 짜증날 것 같은데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아니 우리 미국에서 수출을 못하게 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 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카드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게 너무 높아버리니까 수요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찍는 대로 사실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 상한가, 역사적 신고가. 갑자기 그것도 생각납니다. 엔비디아도 제가 맞아요. 우리 웅달책방에서 그것도 얘기했다가 맞아요. 엄청 욕먹고. 맞아요. 사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찾아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그때 샀으면. 네, 맞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어떤 한 기업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개발해요. 그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들이죠. 솔직히 이거는 뭐 배터리도 사실은 테슬라도 자체 배터리 자체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맡긴다는 거죠. 맡기겠죠. 뭐 TSMC나 뭐 삼성에 맡기겠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테슬라도 처음에 이제 하다가 너무 이제 엔비디아가 그 수주량이 많으니까 밀리니까 그냥 자체로 하겠다고 막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체로 안 될 걸요? 그게 그게 자체로 쉽게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뭐. 안 돼요 자체로. 테슬라 지금 4680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로 그렇죠. 4680 했다 이랬는데 이번에 자료 나온 거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2170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많이 걸리죠. 그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날아가는 거군요. 네. 당분간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1등 기업이 혼자 치고 나가면 그 산업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시장이 되게 강한 상대가 경쟁자가 되잖아요. 네. 저 이거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양분을 하든 3분을 하든지 간에 뭔가 굉장히 강한 라이벌이 있으면 걔를 이겨먹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발전시키고 그렇죠. 개발하고 혁신. 투자하고 혁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 지금까지 테슬라를 봤을 때 제가 예전에도 테슬라는 좋게 봤는데 테슬라 안 좋게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이러면 도태돼요. 쟤들 눌러 앉아버려요. 우리가 지금 1등이니까 눌러 앉아버려요. 사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웅장체방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이제 강한 상대가 나타났잖아요. 네. 이건 오히려 테슬라한테 긴장감 줄 수 있는 거라 봐요. 굉장히 좋은 거라 봐요. 이 산업 자체. 그래서 저는 전기차 시장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당연하죠. 더 앞당기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할 거예요. 중국도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고 테슬라도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노력을 하고 자기들 어떤 역량이 안 되니까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잘하는 기업들한테 계속 막 손을 벌리는 거죠.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얼라이언스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추가적으로 전기차 한번 질문을 여기서 한번 드려보면은 네. 그 전기차 성장세가 네. 30%에서 20%대로 꺾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뭐 그 차를 이용하시는 대중분들이 네. 전기차를 내연기관만큼 또는 뭐 하이브리드만큼 네.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도 죽었다. 네. 수요도 죽고 성장세도 죽고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 주가 하락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되게 잘 나가잖아요, 형님.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시작이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청계천 PC, 청계천 그래요? 조립 PC요. 네. 거기서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도 저렴이로 시작했어요. 네. 원래 일본이 치고 가던 시장을 미국이 때리면서 일본이 주저앉고 그걸 우리나라가 치고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갔고 청계천 PC에 들어가는 그런 저렴이 램부터 시작을 했어요. 삼성이. 네. 모든 산업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는 너무 수요가 엄청 핫했죠. 엄청 핫했다가 지금 잠깐 수요가 줄어드는 거 맞아요. 모든 산업 다 마찬가지예요. 핫했다가 잠깐 좀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산업이 무르익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슈팅이 나오는 것이고 주저앉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지금 오히려 중국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독일의 그 자존심 센 내연기관 차들도 다 달려드는 그 시장인데 걔들이 바보라서 달려들겠어요? 절대. 결국은 간다. 결국은 자기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장기적인 사이트를 두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웃기겠지만 전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안 좋게 봤고 누구보다도 난 안 사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각 주차장마다 전기차 이 충전 공간은 다 생기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기존 문제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하러 저희 직원 얘기인데 전기차 충전하려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충전을 해 꽂아놓고 이제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보니까 저 완충되는데 차 안 빼십니까? 백화점에서 빼겠어요? 안 빼지? 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 봐요. 거의 인프라를 더 늘려야 된다 보고 있고 지금은 각국별로 기존에 있었던 이런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전기차의 문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슈가 또 하나 나오면서 또 어쨌든 해결에 대한 해결 문제점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해결될 거라 봐요, 저는. 이런 과정이 거치고 나면은 더 성숙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 노르웨이 이슈도. 노르웨이가 사실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제일 많이 돼 있는 지금 국가잖아요. 벌써 뭐 90%인가 뭐 엄청나던데요. 네, 신차의 뭐 오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전기차. 근데 물론 노르웨이의 전체 인구가 몇백만 안 되긴 해요. 근데 노르웨이가 사실 북유럽이고 좀 추운 국가잖아요. 근데 춥다 해서 미국처럼 춥지 않습니다. 거기도 뭐 평균 온도가 영하 많이 떨어봤자 뭐 10몇 도? 되게 춥진 않아요. 뭐 영하 한 자릿수 때가 대부분인 1년 내내가 거의 그런 나라기 때문에 1년 내내 평균 온도가 낮다 그뿐이지 미국처럼 막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적도 있긴 있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노르웨이에 어떻게 노르웨이가 그렇게 전기차에 그게 높아졌나 봤더니 역시나 인프라 그리고 보조금. 그렇구나. 네. 그렇게 추운데도 배터리가 그래도 만족할 만큼 소비자들이 거기다 더하기 뭐냐면은 집집마다 충전기가 있어요. 야, 그게 결국 해결책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집밥이라 하더라고요. 집밥 맞아요. 그거 있으신 분들은 전기차 만족도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요. 유지비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이슈가 될.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따로 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새로운 어떤 해결책이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해결하고 문제가 나오고 해결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업종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되게 친하잖아요. 둘 다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온 이유가 그 차기 모델 AI 칩 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AI 칩을 확보하기 위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그 전쟁의 서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빅테크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수혜를 입는 주식 중에 이제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찾자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파운드리 기업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 우리나라는 그 참 설계 쪽이 좀 아쉽긴 한데 설계는 좀 많이 쳐져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좀 발전됐으면 하긴 하는데 일단 지금은 파운드리 쪽 기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나마 밀어주는 게 IDM 기업이 이제 인텔 쪽이 있는데 인텔도 지금 아직까지 어리버리하고 있고 결국은 뭐 TSMC랑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와 삼성전자 수율 싸움이고 샘 얼트먼이 온 거는 차기 반도체를 커버링할 수 있을 것만큼 삼성의 수율이 올라왔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SK하이닉스는 이 두 개 기업을 투자하신 분들은 성향이 좀 다르신 분들일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딴 건 모르겠고 순수 반도체만 투자할 거야 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 근데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나는 좀 여러 가지 하는 기업들이 좋아. 안전한 기업들이 좋아.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하고 파운드리도 찍고 휴대폰도 팔고 뭐 가전제품도 팔고 TV도 팔고 하는 그 기업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거고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랑 AI랑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절대 못하죠. 죽어도 못하죠. 혹시 우리나라의 AI 쪽도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AI 쪽이요? 최근에 AI 직접 관련주라고 이제 AI가 뭐 세몰톰이 왔을 때 되게 많은 기업들이 떴잖아요. 그래서 그날 뜬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좀 공부는 해보고 있어요. 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 AI라는 게 핫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AI 관련주 하면은 AI 관련 매출이 적어도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은 나와야 된다 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 없는 거죠. 네. 조금 기다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평소에 이제 AI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좀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죠. 근데 저는 딱 이거는 뭐 몇십 배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도 공부가 ING 중이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AI는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아직 의미 있는 돈, 매출, 뭐 영업이익 이런 걸로는 찍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넘버가 찍히지 않아서 반도체 쪽으로 우선 보는 거군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그렇군요. 그 엔비디아 주가가 진짜 너무 막 날아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줄 섰다고 하고 PER도 보니까 아직도 그래도 20대? 뭐 30대인가요? 뭐 되게 낮더라고요. 실제로 그거 찍어주니까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랑 그 마이크로소프트 1위가 바뀌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이게 주가 시가총액 차이가 이제 한 2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전할 거다. 엔비디아가 1등 할 거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저 엔비디아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2배 되면은 1등 하는 거잖아요. 2배 되면 1등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가만히 있을까? 사실 이게 그 생각 안 해봤네요. 지금의 2배가 돼서 시가총액 1위가 될 거다. 900불을 부른 데가 있는데 900불이면 거의 2배잖아요. 그렇죠. 900불이면은 거의 턱밑이잖아요. 그렇죠. 애플도 제끼고. 지금 애플이랑 뭐 마손 왔다 갔다. 근데 어차피 걔네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보면은 AI를 등에 업고. 근데 이게 그 차이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애플을 또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올라올 수 있겠네요. 이게 그냥 안 되겠는데? 그 4위는 무조건 올라오는데 아마존은 제낀대요. 아마존? 아마존이 4위인데 맞아요. 4위는 무조건 제낄 거라고. 5위가 어디지 지금? 5위가 구글인가 뭐 그런 것 같아. 3위가 아람코고 뭐 이런 거. 사람이 아람코죠. 근데 아람코는 뭐 몇 주 상장 안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상장 다 해버리면 사실 1위는 아람코죠. 몇 프로 안 해. 상장 안 했잖아요, 걔들은. 뭐 아람코 빼놓고 보면은 근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애플의 싸움은 계속될 거라 봐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주가 올라간 게 이미 AI를 등에 업었잖아요. 근데 애플은 아직 안 업었어요. 안 업었어요. 애플도 만일 아이폰 우리도 삼성처럼 애플 아이폰 온 디바이스 AI 뭐 AI 핸드폰 아이폰 만든다. 그럼 주가 또 뜰 거거든요. 그렇죠. 애플을 사야 되나?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AI를 원래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로 이제 업고 뛴 기업이니까
시총은 더 오를 거라 봐요. 저도 시총은 더 오를 거라 보고 있고 5위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와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강하고. 네. 야 그러게요. 진짜 엔비디아가 이런 세상까지 오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할 때 이전까지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여전히 또 ING라 생각은 해요. 지금 엔비디아는 팔 때가 아니라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네요. 아 이거 제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한번 꼬리를 던져주시네요. 그런가요? 저는 뭐 듣는 거를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네. 네 그리고 AMD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죠. AMD도 이제 좀 바람 불었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1등이고 AMD가 2등인데 차이가 많긴 하지만 AMD가 자기는 엔비디아 그 시장에서 한 10%만 먹어도 그쵸. 그걸만 먹어도 그쵸 땡큐죠. 주가가 오른다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AMD에 투자하는 전략은 좀 어떠세요? 좋죠. AMD도 나이스합니다. 저는 AMD도 좋다고 봐요. 그럼 반반 뭐 이런 식으로. 반반. 반반? 60대 40?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음 매수하신 분들은 반반 낫죠.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와 AMD의 이 반도체 테마는 뭐 향후 한 3년, 5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 보세요? 더 가죠. 3년, 5년. 저는 AI가 어쨌든 이제 빌 게이츠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인터넷을 이은 그 다음 혁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한 건 좀 의미가 있다 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 암호화폐 쪽 있잖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비트코인으로 한번 내년까지 먹고 그 다음에 AI로 갈아타는 사이클을 보시더라고요. AI랑 AI 반도체 트레이딩 관련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비트코인 계속 조정받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그래도 다시 오르고 있어요. 좀 오르긴 했죠. 오르겠지만 3천 깨졌나? 지금 비트코인 지금 6천 거의 6천 턱밑이죠. 6천 턱밑. 턱밑. 저는 조금 더 깨지기를 바라는데 20% 조정받고 10% 회복했어요. 그래요? 좀 아쉽네. 좀 더 일해서 했는데. 그렇군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저 질문 드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시가총액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근데 이건 진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김서영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건지 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AI잖아요. 키워드는 AI,인 것 같아요. AI. 그래서 제가 애플 얘기를 아까 살짝 한번 드렸던 부분이 둘이의 시가총액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애플이 이번에 이제 비전 프로 나오죠. 비전 프로가 아마 이번 주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긴 한데 사실은 4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한번 내가 한번 비전 프로 나 사고 싶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얼마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00만 원 해 그랬더니 한번 사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사고 안 살 생각인데 결혼하기 전에 사겠죠. 그냥 못 살 생각인데 비전 프로가 사실은 지금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같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개발자나 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나온 것 같은데 나오고 나면은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XR이든 AR 쪽이든 그쪽으로 연결시켜 놓고 저는 어느 순간 지금 애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어쨌든 지금 시장을 끊었죠. 이번에 갤럭시 S24로 AI 휴대폰을 하면서 거의 뭐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필요 없을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되게 빨리 되던데. 그래서 오히려 그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만일 애플이 AI를 딱 등에 업는 순간 휴대폰 같은데 AI를 등에 업는 순간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근데 오늘 진짜 저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애플이 AI 쪽에서 되게 뒤쳐져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갤럭시 S24를 보니까 다르죠. 이게 AI가 먼 게 아닌 것 같아요. 애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디바이스 휴대폰을 판매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하려면 엮을 때는 정말 많아요. 얹으면 되는 거니까. 얹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없는 걸 갖다 끌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이패드에 넣을 수 있어, 맥에도 넣을 수 있어, 뭐 아이폰에도 넣을 수 있어, 게다가 또 비전 프로에도 넣을 수 있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지금 애플은 오히려 뭐 중국과의 어떤 관계, 중국의 휴대폰들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한다는데 가격도 할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과연 중국이 AI가 될까? AI 폰이 될까?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에 S24를 올려버린 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거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삼성은 그게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이거 DRAM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지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삼성이 최근에 하고 있는 램은 예전이랑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삼성이 어떤 램을 만들었어요. 사가세요 이건데 요즘은 고객의 맞춤형 램을 만들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맞춤형 램. 야, 근데 그렇게 큰 공룡들이 네. 진짜 작년 주가 상승률 보면 중소형충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50% 70%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구글도 가세하는 거고, 네. 또 엔비디아, 네. 테슬라까지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싸움을 하는 건. 그래서 오히려 매그니 비센트 째고는 진짜 다 좋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한 1년 전부터 했어요. M7 거는 뭐 M7이란 그 용어가 M7.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뭘 사도 된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또 사세요. 더 올라잖아요. 또 작년 연말에도 사세요.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게 그들의 경쟁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영 대표님 그 지금 1억 원 정도 있으면은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시고 어떻게 좀 매수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반반 가시죠. 반반. 네, 반반 가시고 미국은 똑같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M7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5개 10%씩. 네. 굳이 딴 거 할 필요 없을 것 네. 굳이 딴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도 괜찮아요. 테슬라는 좀 섞어줄까요? 테슬라는 땡큐죠. 많이 밀렸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테슬라 대신에 이제 10%를 다 나머지 다 하시고 테슬라를 10% 하고 싶다. 근데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 테슬라 5%에 딴 거. 예. M7, AMD 같은 애들이 하셔도 되고. 네, 그건 뭐 섞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좀 밀렸을 때 괜찮은 것 같고 우리나라 50%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랑 반도체 합해서 30%. 네. 2차 전지 반도체 합해서 비중 30%입니다, 여러분들. 비중 30%. 그리고 나머지 20%는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바이오 괜찮은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고 좀 보고 있는 게 많아요. 바이오도 괜찮고 로봇도 아직까지 뭔가 확 수익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가 거기 대표님이랑 그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언제쯤 이제 수익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짝 웃으시면서 지금이라도 플러스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뭔가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요. 네, 그래서 요쪽도 뭔가 좀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게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애플카도 그랬지만 좀 다 내려놨어요. 완전 자율주행에서 내려놓고 일론 머스크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로봇이 운전한 택시 느낌으로 가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에 좀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공학자들 엄청 많이 모시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로봇 쪽도 관심을 좀 우리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가 말씀드리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아무리 좋은 램이든지 아무리 좋은 AR이든지 XR이든지 우리가 결국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되게 힘드신 업종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작년 제가 경기 침체랑 싸울 때도 그랬었지만 언론이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는 업종은 우리가 좀 반대 시선으로 좀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비판을 받는 게 2차 전지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조정이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최근에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나머지 업종들 중에서도 뭔가 지금 핫한 업종들도 좋긴 좋지만 좀 지금 뭔가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긴 있지만 꾸준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1월 달보다는 12월 달에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니까 사이트 길게 가지시고 본업 열심히 하시면서 투자도 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